KTN 오늘의 주니스입니다. 연방상무부는 9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보다는 6.2%,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계에서 석유 회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자 엑선모빌 최고 경영자가 정치인들을 향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꼭 집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가 28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택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물가 지표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28일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전월보다는 0.3% 각각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의 오름폭은 더 가팔라졌습니다. 근원 PCE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1%, 전월보다는 0.5% 각각 올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여기는 근원 PCE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8월 4.9%보다 더욱 심화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9월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전월보다 0.6% 증가해 시장 전망치 0.4%를 웃돌았습니다. 가격 인상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여는 것은 급여도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3분기 고용비용지수 ECI는 1.2% 상승해 2분기 1.3%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각종 혜택을 측정하는 ECI가 여전히 1%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다음 주 열리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등 경제 현안이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자 정치계에서는 석유 회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엑선모빌 최고 경영자가 정치인들을 향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회사 엑선모빌이 정치권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런우주 엑선모빌 최고 경영자는 28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 콜에서 석유회사가 고유가로 번 돈을 일부 미국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치계의 주장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영국계 석유회사 셀의 기록적인 3분기 수익을 비판하면서 엑선모빌의 우주 CEO는 에너지 업체가 분기별 주주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수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엑선모빌은 이번에 실제로 2분기보다 주당 배당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석유업체들은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개입하려는 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 CEO는 지난달 연방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을 줄이고 미국 내 재고 확충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자 정부에 직접 반박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각종 개입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엑선모빌은 3분기 197억 달러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분기 영업수익인 179억 달러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오는 2035년부터 27개 모든 회원국에 휘발유와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5년 이후 판매되는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해야 합니다.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줄인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치인 37.5%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휘발유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꼭 집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측에서 이처럼 한국을 지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모임인 발다이 국제 토론 클럽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을 지목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탄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한국 정부의 반응은 상반됩니다. 한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헬멧 등 군수 물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살상 무기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국회 화상연설에서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재차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탱크 등 여러 가지 군사용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도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한 데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강화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폴란드로 한국이 무기 수출을 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의 다른 국가에도 우크라이나에 군사 물자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릅니다. 미국을 포함해 서방 국가들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비무기 체계 군수 물자 지원만 재차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가 28일 오전 2시 30분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택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변인인 드류 한밀은 성명에서 펠로시는 자택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폭력적으로 폭행을 당해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정치적 동기로 펠로시 자택에 침입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구금돼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코로나19 음모론을 포함해 소셜미디어에서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낸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 경찰에 따르면 의원을 겨냥한 위협은 지난 2017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해 연간 9천 건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서쪽 한 주택가에서 잠을 들 준비를 하며 집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7살 남자아이가 복부에 유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누군가 인근 골목에서 총격을 여러 발 쐈고 빗나간 총알이 창문을 관통하면서 남자아이 복부에 맞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골목에서 탄피 여러 개를 발견했으며 총을 발사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 안에 있는 누군가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시카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2,376건이며 이 중 청소년 306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 차원의 고강도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자고 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양자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28일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 짓자 트위터가 제정신이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해 1월 6일 연방 국회의사당에 대한 폭동 사건 이후 트위터에서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의 계정을 복원하겠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이전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성인 2명이 6명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브로큰에로우시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4시경 한 주택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집안에서 어린이 6명과 성인 2명 등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이들은 1살에서 13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숨진 성인 2명을 이번 사건 용의자로 보고 있으며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나이, 관계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레미 무어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경찰이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